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최근 시장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지지와 저항이 명확한 우산형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 부근에서 이제는 쌍바닥을 형성한 후에 이렇게 21선 내지 37일선의 지지를 받고 재차 그 반등이 나와야 되는, 어쩌면 이제 다 재차 상승 추세로 나오면서 이런 상단 그 추세까지, 어쩌면 저항 부분까지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젠 중동 리스크라는 외부 변수로 인해서 역으로 상승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이제 37일선까지 깨진 상황이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많이 힘드실 텐데요. 현 흐름을 봤을 때는 만약에 이번 주에 운 좋게 상승 전환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37일선이 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약간 짧게라도 상승 나오고 짧게 조정, 약간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린 다음에 우산형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데도 완만한 흐름으로 그래도 쌍바닥은 좀 다시 찍어가지고 짧게, 이렇게 긴 기한 쌍바닥이 아니라 짧은 기한의 쌍바닥 형태로 모양을 만들고 우산형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만약에 이번 주에도 하향 흐름이 나온다, 음봉 모양이 나온다, 그러면 이 하단선까지는 도달할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 대충 800에서 한 810포인트 사이거든요. 아마 810포인트, 807포인트, 많이 빠지면 800포인트 초반, 적당히 빠지면 807포인트 뭐 이 사이겠죠. 많이 빠져봐야. 그래서 추가적으로 빠진다면 이제 이 추세 하단이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뭐 빠진다 하면 이번 주에 이제 다, 이번 주 아니면 이제 다음 주죠. 5월 초, 4월 말 아니면 5월 초에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을 찍으면 긴 기한의 우상향 흐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형태예요. 왜? 3중 바닥이기 때문에, 1중, 2중, 이제 3중 바닥이 형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3중 바닥이 형성이 된다면 긴 기한의 이제 안정권, 안정적인 우상향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딱히 뭐 지금 뭐 빠져봐야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여져요. 크게 공포심을 느끼기보다는 야, 이젠 진 바닥이 오겠구나. 3중 바닥이면 정말 뭐 더 이상 빼질 수가 없는 완벽한 이제 그 바닥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수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최근에 이제 간신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데이터 솔루션.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현재 흐름에서 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변수로 인해서 21선이 깨진다고 한다면 살짝 좀 걱정은 되실 텐데, 이게 기대형 이제 N장 패턴이거든요. 만약에 진짜 이렇게 빠지면 이만큼 A만큼 이젠 밑으로 빠지는 게 이제 B만큼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빠진다 하면 61선에서 이제 지지를 받고 모양을 만들고 우상향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다만 21선, 보통 급등주라고 하면 21선을 쉽게 깨트릴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전 상한가 안에 들어가 있는 모양이고, 조정이 나온다 해도 거래량이 크게 터진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밑꼬리를 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서 살짝 뺀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모양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모양 만들고 앞전 고점 돌파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천천히 지켜볼 거고, 21선에 빠지면 나름 그 이후에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명전기인데요. 강명전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지금 21선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다가 재차 21선 살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21선 밑에까지 뺐다가 어떻다? 이렇게 지지를 받고 밑구리로 달리는 모습. 근데 5일선이 살짝 신경이 쓰이긴 해요. 5일선과 이제 21선이 이제 데르코스가 만들어진 형태인데 금일 상승이 나와준 다음에 이렇게 꺾이거든요. 5일선이. 그러면서 시세가 또 나오는 건데 봉 모양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금일이 좀 중요하다. 밑으로 이렇게 밀린다 하더라도 양봉으로 회복을 해주면서 신고가가 나오느냐 아니면 그냥 밀려버리느냐 그 차이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밀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지가 않아요. 왜? 제일전기공업이 원래 대장주죠. 이렇게 시세가 나오고 십자 도정이 나왔어요. 근데 얘가 이젠 지금 보시면 단기가열 완화, 장치, 발동 예고거든요. 그럼 이런 단기가열 같은 게 뜨면 추가 시세가 어지간해서 나오기 힘듭니다. 이 식거래일 동안은 좀 잠잠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뭐 지금 첫 번째 주, 두 번째 그러니까 이제 5월 첫째 주까지는 숨지기고 옆으로 기는 게 이 종목한테는 일단 이득이다. 왜냐면 단기 가열 완화 조치를 한다라는 거는 근간에서 체킹한다는 소리거든요. 세력이 뭐 얘네들이 진짜 주가 조작을 하나 안 하나 섬세하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력 입장에서도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걸리는 순간에 계좌가 다 정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만약에 이게 끌어올린다. 만약에 추가 시세가 만약에 나온다 바로. 그래서 단기 그 가열이 이렇게 걸렸다. 그럼 그만큼 세력이 자신 있다라는 소리고. 왜냐면 이렇게 올려도 뭐 어차피 뭐 걸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약간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사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놓치는 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얘네들 생각이 있다면 아래에서 좀 놓을 겁니다. 한 2주 정도는 아래에서 놓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다음에 끌어올리겠죠.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그것도 세명전기도 마찬가지. 얘네들이 1, 2등이었잖아요. 세명전기도 지금 열폭이네요. 지금 단기 가열 때 단기 가열 이렇게 걸렸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종목이 일단은 단기 가열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 하나는 됐고 하나는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럼 제종전기마저도 너무 많이 올랐죠. 제종전기는 상대적으로 얘는 진짜 리얼 세력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이뭐 2020년, 22년도 되면 10배 같았어요. 아무래도 변압기 부분에서 이제 장사를 어마무시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AI 이제 데이터 센터랑도 이제 구축하는 거와도 연동이 되면서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거예요. 종목 자체가 이게 너무 많이 올랐다. 장사를 잘하고 뭐 실적이 잘 올리고 있어도 그래서 여기에 비해서 이제 강명정기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가 바닥에서 크게 나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같은 업종.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실적과 연동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봤을 때는 실적과 연동해서 크게 가지는 않거든요. 기대감을 통해서 가지 재료에 대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AI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고 이제 고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어째 보면은 이런 그 관련된 종목 쪽에 굉장히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지 요즘은. 그래서 이게 뭐 실적이 지금 눈에 보여서 계속 오르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실적이 이렇게 유지될 줄 알아? 하면서 의심하면서 오히려 안 간다는 거죠. 왜냐면 실적도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어떤 종목이 이게 실적이 좋아질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회사 관계자가 아닌 이상은 유추 매년 이런 실적이 나오니까 내년에 더 크게 나오겠지. 만약에 뭐 이번 연도 50%가 이제 성장세를 유지했는데 이제 내년에도 50% 성장세가 유지가 되겠지. 뭐 그 이상 유지가 되겠지.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건데 역으로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반타작 날 수도 있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 많이. 그래서 요즘은 가치 투자라는 개념이 사실 많이 좀 사람들 머릿속에 좀 잊혀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기대감을 통해서 많이 매매를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대론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건 너무 안 간 거죠. 이 종목 자체는 이제 너무 안 갔고 그리고 다 웃긴 게 이제 재종전기 너무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그 뭐야 세명전기하고 이제 단기 가열 지금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전기공업이 최근 대장주였는데 얘도 이제 한 번 더 슈팅이 나오면 단기 가열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추가 슈팅이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는 전력 관련주가 나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강명전기가 그래도
나쁘진 흐름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내려갈 자리가 크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매력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일단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슈팅이 나왔을 때는 매도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제가 추가적인 설명을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우리 그 시청자님께서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따로 질문을 하지 마세요. 막 댓글에 가끔은 종목에 대한 질문을 예전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댓글 답변 안 답니다. 저는 그냥 보시고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해서 대응을 하세요. 제 말에 대해서 신뢰가 있다 그러면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대응책도 나름 개별로 뭐 예서 여기서 맞게 안 움직이면 자르겠다, 뭐 3% 정도 더 떨어지면 자르겠다,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게 저는 좋거든요. 제가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건 우리 시청자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 잡주나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석유, 이번에 또 웃긴 게 이스라엘이 이란에 이제 보복성 폭격을 가했죠. 가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다 보시면, 그래서 예상대로 상한가까지 터졌어요. 그래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단기가에 됐네. 근데 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최대치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밀리더라도 5일선 지지받고 신고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석유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노란색 딱지 붙인 종목들은 매매는 하지 마세요. 매수를 하는 거는 비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근데 앞전 고점 돌파는 충분히 나올 수는 있기 때문에 정말로 매매를 한다고 하신다면 소액으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앞전 고점은 넘길 것 같긴 해요, 지금 그 타이밍을 봤을 때는. 그래서 중화 에너비스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얘는 아직 이게 단기 이런 건 걸리진 않았으니 지금 5일선 돌파 일어났고,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한 번 더 고가 돌파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이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한국석유가 이제 최근 대장주격으로 움직인 한국석유가 잠시 이제 단기 이제 열폭이 걸렸으니 이제는 안 걸린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방씩은 들어올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솔직히 26%까지 갔는데 말씀드린 후에 매수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1.5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9시에 시작해서 밀렸을 때 매수하셨으면 완전 베스트죠. 못해도 뭐 10% 이상은 최소 드셨을 거다. 그런 다음에 보지 않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그냥 한번 먹었으면 빼는 거죠. 그래서 한국석유나 중화에너비스의 단기성으로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면 지수가 지금부터 반등이 바로 나와버리면 이제 중동 관련주에 대해서는 사실 리스크가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시세가 나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지 않는 게 맞는 거고, 엘컴텍, 엘컴텍은 좀 제 생각은 틀려요. 엘컴텍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오른 게 없어요. 지금 21선 지지를 받고 반등에 성공해서 5일선을 먹은 모습, 윗꼬리에 달리고 있어도 이렇게 저항대에 맞는 모습이어도 그것도 이쁘게 뜨는 모습이었고, 이것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타이밍에 매수하셨으면 14%까지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10% 정도 수익은 충분히 보일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유주보다는 금관련주가 안전빵이에요. 많이 오르질 않았기 때문에 금관련주가 좀 안전빵이다. 그리고 지금 윗꼬리로 길게 달았기 때문에 5일선이랑 이격이 크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밀린다 하더라도 딱히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밀려서 21선이 깨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시간 끌이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놀다가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분위기거든요, 다른 걸로. 물론 여기서 슈팅 나오면 베스트긴 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나는 이게 중동 리스크가 좀 오래 갈 것 같다면 정유주보다는 이제 근관련주 쪽으로 보시는 게 더 낫다. 차트 베이스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그냥 저는 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를 잘못 까딱해서 매수하시다가 물리면 답이 안 나오지만, 근관련주는 매수해서 물려도 이 상태에서는 이미 앞전에 매수 수급이 이미 많이 들어왔거든요. 매집의 그런 징후가 많이 보여요,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사실 뭐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신다고 해도 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기다리시면
그 손절하실 필요가 없죠. 기다리시면 다시 끌어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평선이 굉장히 좀 예쁘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장기 이평선들이 61선, 121선, 그러니까 201선이 수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상향 흐름으로 간다면 완벽하게 정별 형태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정책 테마주들, 뭐 유아 관련주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나리자하고 그 다음에 정다운 죄송합니다. 메디앙스. 정신 메디앙스. 근데 제가 항시 말씀드리면 실적이 있는 종목으로 만약에 정책 테마주라도 실적이 있는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다고 해서 모나리자를 말씀드렸고 잘 순항하면서 가고 있네요. 그래서 앞전 저는 고점도 충분히 이쁘게 뜰 수 있다. 왜냐면 그동안 모나리자가 너무 옆으로 기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양새는 굉장히 이뻐요. 이쁘게 잘 잡혀있고 우상향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나리자 여전히 좋게 보고 있고 현재는 상승 진행 중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식품주들, 식품주 뭐 정다운 같은 경우도 지금 앞전 고점 돌파 나오기 전에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거래량이 많이 터지질 않았어요. 딱히 의미는 없어요. 21선 무너뜨렸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좀 기다가 뭐 이렇게 뭐 다시 슈팅이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그냥 지켜보셔요. 흔들어도 좀 지켜보시는 형태가 지켜보시는 전략이 좋겠고 풀몬 같은 경우도 뭐 딱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저는 뭐 베스트라고 봅니다. 이좀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싸요.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고려 신용정보 신용정보도 이렇게 잘 오르다가 이렇게 밀어서 끝났는데 그냥 죽는 종목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죽이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뭐 살짝 21선 깨트릴 수 있어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실적이 뭐 밥 먹여주냐 약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치 투자에 대해서 근데 가치 투자를 하더라도 차트 흐름을 보시면 사실 답이 나오긴 합니다. 이 종목은 실적에 따라서 나중에 가긴 가겠구나 약간 그런 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가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최대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저축은행 관련된 그러니까 제주은행이나 푸른저축은행도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이 땅땅땅 들어올 것 같긴 한데 항상 얘네들은 뭐 가벼우니까 수급이 땅땅땅 들어왔는데 근데 고려신용정보도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상대론적으로 얘네들은 그동안 옆으로 그 좀 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 한다면 우상향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관심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B테크놀로지고요.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그 유리기판 관련주를 일단 가져온 이유는 이 종목이 최근에 이제 단기 가열 그 완화 장치 발동 예고라는 이런 공시 때문에 크게 가지 못했어요. 이 공시가 4월 5일날 나왔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정 예고일이 4월 8일이고 예고일로부터 10거래일 이내 어느 특정 일에 아래 세 가지 요건은 모두 해당하고 해당 일의 종가가 직전 거래일 종가 및 지정 예고일 전일 종가 대비 상승한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 거래일부터 단기가열 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공통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주에는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정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딱지가 이 단기가열 완화 조치 딱지가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변수가 없다면 바로 이렇게 급등이 나오면 사실 단기가열이 이제 걸릴 테지만 며칠 안 남은 상태에서 굳이 바로 상승이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추가 하락이 만약 혹시 나온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봅니다. 일단은 여기 21선까지도 뭐 지지받 이렇게 밀린 다음에 뭐 갈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땐 일단은 이 아래에서는 매수해 놓으시고 기다리신 전략으로 가시면 그래도 나쁘진 않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크게 상승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 개인 투자자들이 무서워서 피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이런 피하는 구간이 오히려 시세가 더 잘 나오는 면이 있어요. 그리고 저점 대비 지금 뭐 딱히 많이 오른 것처럼 많이 상승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저점 대비 2배 정도 상승 나온 부분이고요. 그리고 거래량으로 쳤을 때 이제 주봉 그다음에 월봉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옆으로 쫙 펼쳐보면요. 지금 최대 거량이 터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보면서. 그러면 이젠 이 앞전에 있는 역대급 거량보다 역사상으로 이제 최대 거량이 터지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어요. 이 종목이 계속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항대 부근에서 대항거래량 터지는 거 보고 야, 이 종목은 이번에 좀 틀리다. 이번에 좀 다른 흐름이 나오겠구나. 유리기판이라는 그런 AI 고용량 반도체를 만들려면 유리기판의 그런 기술이 어찌 보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종목이 그래도 수혜를 받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거래량이 이렇게 터진 거 보고 그래서 이거 흐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지금 뭐 주봉상으로는 5일선을 깨트리질 않고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하면 이게 조정이 나오다가 밑꼬리 형태로 신고가가 나오는 패턴이 어찌 보면 뜰 수가 있겠구나. 아니면 여기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뭐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 뭐 밑꼬리 달아서 뭐 신고가는 아니더라도 양봉으로 나온 다음에 다음 주에 신고가 나오는 그런 형태라든지 뭐 다양하게 예상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일단은 거래량이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신고가 나오고 밀렸을 때 이렇게 여기에서 끝나진 않겠구나. 왜냐면 이게 4월 8일 날 이제 단기 가열 공시가 떴기 이제 지정 예고일이 4월 8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신고가 나오는 척 하면서 왜냐면 이 신고가 나오는 순간에 이제 3일 동안 발동이거든요. 단기 가열 이제 발동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올린 다음에 그냥 밀어제킨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안 걸리려고. 왜냐면 단기 가열 발동이 걸리면 이제 금감원에서 니네 조작질하고 있는지 아닌지 관리할 거야. 우리가 집중 관리할 거야. 약간 그런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냥 유지하겠죠. 걸리지 않을 자신 있으면 하는 거고 그냥 노란 딱지 달면서 수급으로 그냥 말 그대로 나 잡으려면 잡아봐라 식으로 장난질 하는 거고 근데 보통은 요즘 백발백중으로 잘못하면 이젠 그 세력들의 계좌가 그냥 바로 정지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이 좋은 제조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안 걸리게끔 이번 주에 만약 풀리면 그 이후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급이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뭐 이와 비슷한 종목이라고 본다면 JNTC가 있겠죠. JNTC도 사실 차트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단기가의 완화 장치 뭐 발동 예고인데 그렇다고 추가 시세가 이렇게 또 나오기에는 사실 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쉽게 바로 나오겠나. 물론 나온 다음에 뭐 뭐 가열 뭐 그냥 당하겠다 싶으면 그냥 끌어올리는 거고 그걸 좀 피한다면 솔직히 말해서 이번 주 한 수요일 날까지만 잠잠히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끌어올려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역시나 전 뭐 나쁘지 않게 보지만 일단 얘는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는 형태예요. 시간으로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갭으로 끌어올린 다음에 또 이쪽 쫙쫙 올리는 척 하면서 음봉 모양으로 달면서 깨트리면서 21선까지 이렇게 밀 가능성도 있는 거고 뭐 바로 끌어올릴 수도 뭐 있겠지만 사실 저는 이 종목이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 종목은 제외를 시켰어요. 그 HB 어차피 종목상으로는 HB테크가 좀 더 왜냐면 이게 그 JNTC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얘가 원래 대장주격이긴 했거든요. 근데 현재 흐름으로서 봤을 때는 HB 테크놀로지가
좀 더 매수하기는 좀 좋아 보여요. 얘는 뭐 시간으로는 크게 반응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만약에 진짜 좋게 나온다, 좋게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이 종목 한번 보시라. 그러니까 뭐 여러 종목을 가져오진 않았어요. 간신 종목으로. 얘 한 종목 가져온 겁니다. 뭐 다른 종목도 보이긴 하는데 제가 당최 최근에 뭐 여러 종목들을 알려드렸으니 그 종목들로 이제 분할하셔가지고 매매하셔서 좀 기다리시는 전략으로 좀 나가시면 될 것 같고 하나씩 늘려 나가는 거죠. 굳이 지금 중동 리스크 때문에 약간 불안 요소도 있고 지수가 추세 하단선까지도 아직 밀리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뭐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그런 저점 확인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무작위로 종목을 많이 들이면 또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는 좀 갈만한 종목들을 좀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일단은 한번 추가적으로 밀렸을 때 이 종목은 한번 1차적으로는 한번 담아보셔도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들고 왔다는 점. 그러니까 바로 상승 나온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번 주에 한번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